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을이 더 기대되는 여행지입니다. 바로 서천 가볼 만한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가야 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성리 갈대밭부터 볼거리 정말 다양한 국립생태원, 즐길거리 많은 한산 모시마을, 힐링의 성지, 문헌성원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링하러 가는 서천 여행지, 첫 번째는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신성리 갈대밭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500으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신성리 갈대밭은 24시간 운영해서 편안하실 때 찾아가 심내는데요. 저는 아침에 안개가 살짝 끼어있는 모습이 예쁘지 않을까 해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신성리 갈대밭에 가는 길만 하더라도 안개가 자욱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신성리 갈대밭에 도착하니까 안개가 많이 거쳤었습니다. 어쨌든 신성리 갈대밭은 서천 구경 중에서 제2경인 멋진 곳인데요. 파란 하늘하고요 맞닿을 듯한 갈대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신성리 갈대밭은 정말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자연 그대로를 느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하늘 갈대꽃이 피면서 더 예뻐지는 곳인데요. 신성리 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TV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킹덤, 추노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9월부터는 갈색빛이 도는 갈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방문했던 10월 13일에는 이제 서서히 갈대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하시면 제가 갔을 때보다 더 멋진 갈대밭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신성리 갈대밭은 무장의 여행지이기도 해가지고 보행 약자를 포함한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변에 펼쳐져 있는 폭 200m, 길이 1km, 총면적 25만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갈대 7선으로 꼽히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었는데 금강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생태적 변화를 만들었고요. 물억새가 부분적으로 자생하기 시작하면서 갈대하고 억새가 어우러진 특이한 풍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변하고 갈대밭 사이로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금강과 갈대밭을 동시에 느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산책로에는 사진 찍을 만한 조형물이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요. 갈대밭 중앙에는 조망타워가 있어서 조망타워에서 신성리 갈대밭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뚫린 스카이워크도 있어서 금강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핑크뮬리길이 있기는 했는데 이 녀석들이 수치 조금 적어가지고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신성리 갈대밭이 정말 좋았던 게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휴식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성리 갈대밭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고 조금 걸어가시면 되고요. 가는 길에도 코스모스가 예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둘러보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추가로 사진 찍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 잡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하늘 갈대가 장관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4대 갈대밭인 신성리 갈대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힐링하러 가는 서천 여행지, 두 번째는 국립생태원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사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으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성인 5,000원, 어린이 2,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매표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워낙에 알찬 여행지라서 반나절 정도 잡고 오셔야 하는데요. 저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즐기고 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4,500여 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인데요. 정문 입구에 들어서면 색색 조형물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 조금 걸어가면 바로 사슴들이 맞이해주는 사슴생태원이 있습니다. 사슴 구경하고 방문자 센터를 지나서 국립생태원을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국립생태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에코리움입니다. 에코리움은 향온 향습 기능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열대관이라든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해가지고 세계 5대 기후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에코리움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서천 국립생태원 즐길거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방문자 센터 앞에는 금구리모 데크가 있는데요. 에코리움이 저 멀리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하다람 놀이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놀이터가 정말 쾌적하게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청 농업생태원이 있는데 노랗게 익어가는 벼도 있고요. 주렁주렁 열려있는 수세미나 가을 꽃들이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한반도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산책하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게 조성된 잔디마당을 지나면 암석 생태원이 나오는데요. 암석 생태원에서 생태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암석 생태원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용화실못이 나오고요. 수생식물은 억새숲길에서 억새꽃을 보면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고요. 그리고 드디어 에코리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현지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한 에코리움의 각 온실에는 기후대별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 해가지고 2,400여 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에코리움에 들어가면 열대관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수족관에는 다양한 물고기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열대 식물이라든지 파충류 종류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막관에는 사막 여우나 커다랗게 솟아있는 300여 종의 선인장 그리고 다육식물들도 볼 수 있고요. 지중해관에서는 허브식물이라든지 유칼립투스 같은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간에는 제주도의 곶자왈 지형이나 파충류 종류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지관에는 남극부터 북극까지 극지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펭귄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거리 다양한 곳이고요. 특히나 국립생태원도 무장애 여행지이다 보니까 노인 약자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을을 느끼면서 산책도 가능하고요. 즐길 거리 많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국립생태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힐링하러 가는 서천 여행지 세 번째는 한산 모시마을입니다. 한산 모시마을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한산 모시관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한산 모시마을은 우리나라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한산 모시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서천 구경 중에서 제3경인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한산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한산 모시마을은 다양한 체험거리나 볼거리도 많은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한산 모시마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산 모시마을에 가면 장인분들이 직접 모시 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4호인 방영욱 선생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모시 짜기는 TV에서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모시 짜는 모습을 보니까 모시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 충남무형문화재 제1호인 박미옥 선생님의 모시짜기 시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인분들의 모시짜기 시연을 감상하고요. 한산 모시마을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한산 모시마을이 있는 곳은 모시풀이 처음 발견됐던 건지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시각이라든지 전통 공방, 한산모시 전시관, 토속관, 방문자센터, 모시체험장 등등의 시설이 있는데요. 서천의 전통 문화하고 한산모시 제작 과정을 알 수 있게 한 곳입니다. 모시관에 들어가면 모시짜기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도구도 볼 수 있고요. 한산모시로 지은 옷들하고 현대적 감각의 글로벌 패션으로 변모한 한산모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산모시 방문자센터에서는 모시 옷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가능하고요. 저는 사실 모시가 이렇게 깊은 느낌을 주는 옷감인지 몰랐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산모시 홍보관 1층에는 한산 소국주라든지 모시 송편, 모시 젓갈 같은 서천의 향토 음식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요. 모시 공방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같은 육교를 건너면 한산 모시공예 마을에 다양한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팔찌나 브로치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손수건, 스카프 염색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채 꾸미기 체험이라든지 다리 체험, 한산 모시재기 같은 체험도 가능한데 한산 모시공예 마을에는 맛있는 빵을 파는 카페도 있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기에도 좋고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시짜기 시연도 보고요.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한산 모시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힐링하러 가는 서천 여행지 네 번째는 문헌서원입니다. 문헌서원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172번 길 66 문헌서원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문헌서원은 고려말 대학자 가정 이곡하고요. 목은 2세계 학문하고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서원인데요. 광해군 3년인 1611년에 나라에서 문헌이라는 헌판을 받아 사익된 곳입니다.
그 이후에 문헌서원은 고종 8년인 1871년에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다가 1969년 문중과 지방 유림의 공론으로 현재 위치에 복설했습니다. 이후에 정부하고요 서천군의 문헌서원 전통 역사마을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서 2007년부터 5년여간의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2013년에 전통 한옥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입니다. 서원은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는데요. 홍살문을 지나면 문헌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헌서원에는 위패를 모신 사후 효정사하고 목은 이색 선생 영당을 비롯해가지고 유림들이 모여서 학문을 토론하던 진수당, 6칸 규모의 2층 누각시 강릉당, 제기를 보관하는 전사청, 내외산문 효정사, 이색 신도비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헌서원은 실제로 재앙의식을 행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 재앙 인물은 가정 2곡, 목은 이색을 주벽으로 하고요. 현암 이종덕 인제 이종학, 양경공 이종선, 문해공 이맹균, 백옥헌 이계, 은계 이자 등 8연이고요. 향사일은 매년 음력 3월하고 9월 중종일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목은 이색 선생의 묘소도 모셔져 있고요. 문헌서원 경내에는 5개 동의 한옥이 전통 건축 양식으로 신축되어서 이곳에서 서원 스테이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연과 아름답게 어우러진 우리 전통 건축의 자연미를 감상하고요. 사시사철 언제 들러도 좋은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문헌서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에 힐링하러 가는 서천 여행지 4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서천은 언제 가도 즐거운 곳이지만 가을에 가면 더 좋은 곳이니까요. 올 가을에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